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8일 금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노숙자 문제 해결 방안을 두고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인 것으로 이번 선거 결과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총무처는 발의안 일의 찬반 투표 결과가 현재까지 55%의 개표 결과, 찬성은 50.5%, 반대는 49.5%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소수점 차이로 결과가 갈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발의안 일은 노숙자 정신건강치료 예산 확보를 위한 6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안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캐런 베스 LA시장 등 민주당 진영이 전폭적인 지지로 홍보 비용만 1,300만 달러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ABC 뉴스는 반대 측의 홍보 비용은 1,000달러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숙자들에 대한 기존 정책에 주민들의 반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발의안 일이 통과되더라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정치적인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방법원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8,330만 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한 집행을 미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뉴욕 연방지방법원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판결에 대한 재심 진행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배상금 지급 판결 집행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1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패션 칼럼니스트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8,330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 뜻을 밝혔으나 이를 진행하기 위해선 판결 확정 30일 이내에 벌금액의 일부를 공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자체가 무효라며 재심을 요청했고 재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판결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캐플런 판사는 판결이 나온 지 25일이 지난 상황에서 집행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고 공탁금을 내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거란 주장을 입증해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슈퍼어요일 경선에서 압승했지만 여론조사보다 실제 득표율이 낮은 흐름을 보이면서 반트럼프 성향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샤이 반트럼프 표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가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득표율은 슈퍼어요일 이전까지 열린 모든 주요 경선에서 여론조사 전망치를 밑돌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56.9%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 경선 결과 격차는 41.5%포인트였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도 전망치의 격차가 실제 격차에 못 미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슈퍼어요일에서도 낙승하기는 했지만 경선이 치러졌던 14개 주 전역에서 예상을 상당히 밑도는 득표력을 보였습니다. 오는 10일 일요일부터 일광전략시간제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미국 서부 지역 태평양 시간 기준 한국과의 시차는 16시간으로 1시간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10일 새벽 2시를 3시로 1시간 더 앞당겨야 합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3주차에 접어들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등 앞세워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로 확인된 미복귀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이 해제되지 않는 한 무단 결근자라고 밝혔습니다. 무단 이탈이므로 병원이 전공의에게 월급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대 병원인 서울 아산병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울산대 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정했습니다. 일각에선 서울의 대형 병원 5곳에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의대가 연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이 3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의뢰는 정당 중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3월 첫째 주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6%였습니다. 지난 3일 창당 이후 실시된 첫 갤럽 조사에서 기존 제3지대 정당보다 높았습니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지역 중에선 광주 전라가 11%로 가장 높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비례대표 투표를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조국혁신당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였습니다.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37%와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2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주말까지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8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0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 51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48도, 밤 최저 기온은 22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4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